반갑습니다. 해커스 5급 전문가 중전한 김동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19년도 5월 11일 HSK 5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수강생들한테 여러분들 오늘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라고 문자 보내고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 역시 시험 여러분 참여했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낮았던 문제, 그리고 출제자는 과연 어떠한 포인트로 문제를 냈는지 출제자의 눈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영역별로 총평부터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듣기의 경우는 1부분, 2부분, 3부분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죠. 자, 1부분의 경우는 짧은 대화, 2부분의 경우는 긴 대화와 단문 듣기, 장문 듣기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그 다음 제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중국어는 소리를 익혀야 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때 그 소리는 바로 세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요 중자람의 무슨 학습법? 소리 학습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국어를 공부할 때 뭐를 학습해야 돼요? 소리를 학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총 세 가지의 소리가 있고요. 출제자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소리죠? 그렇습니다. 일치하는 소리입니다. 일치하는 소리는 정답과 그 다음 선택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즉 지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선택지 A, B, C, D에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는 게 바로 일치하는 소리고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유사한 소리입니다. 뭔가 똑같은 게 들리진 않지만 지문에 나온, 즉 들렸던 어휘와 선택지가 유사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 소리 측면에서 봤을 때 무슨 소리다? 다른 소리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요 듣기 일부분, 그러니까 짧은 대화 이런 경우는요 거의 다 무슨 소리? 일치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즉 내가 해석을 못했다 하더라도 들리는 걸 체크했다면 그대로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았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단 여러분들요 2번 문제 같은 경우, 그 다음 우리 6번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 뭐, 투어처, 오토바이 타다, 그 다음 여러분들 쭈어, 공공,汽车, 버스 타다, 이 두 개의 어휘가 다 들렸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선택지가 짧다 라고 했을 때는 들리는 게 여러 개 들릴 것이다. 그리고 선택지가 길다 라고 했을 때 내용 파악형 문제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부분의 경우는 일치하는 소리가 많이 등장했어요. 자, 그렇다면 2부분, 그러니까 짧은 대화가 아니라요 남녀가 그렇죠 두 번씩 대화를 주고받는 긴 대화의 경우는 여러분들 당연히 들리는 게 많을 때는 매력적인 오답도 함께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 집에, 이 부인한테 이 집의 면적이 너무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 나도 좁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이사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돼. 선택지에 집의 면적이 좁다,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둘 다 들어가 있는 문제가 또 많이 등장했고 이러한 문제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남자가 말해요. 나路上堵车了. 야, 나 길에 지금 차가 막히고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랬더니 여자가 괜찮아. 그 사람도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늦는다고 했어. 남자는 차가 막혀서 늦는 거고 모르긴 몰라도 제3자 그 사람은 그렇죠 항반 완디엘러 항공편이 늦게 도착해서 늦을 거야. 선택지에는 항반 완디엘러 항공편이 늦는다 그리고 그렇죠 차가 막힌다가 둘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드리면요. 자, 듣기 1부분 짧은 대화 같은 경우 문제가 좀 쉬웠다. 들리는 게 정답이 문제가 많았고 자, 이 부분의 경우는 들리는 게 들렸지만 여러 개 들려가지고 좀 헷갈렸다. 여러분 듣기 3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2부분 단문 듣기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비교적 문제가 쉬운 문제들로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독해는요. 중자람이 이렇게 한 줄 총평 드립니다. 바로 HSK 5급 바로 뭐다? 도덕책이다. 지문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좋은 말들, 좋은 교훈들이 많이 녹아져 있던 지문이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요. 독해 3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렇죠. 긴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건데 일반적인 지문의 경우는 보통 설명문이 한두 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오늘 시행된 HSK 5급의 경우는 그렇죠. 이야기가 쫙 등장하고 마지막에 교훈을 주는 그림.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경영하는데 편의점에 계속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편의점 사장은 거기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도둑은 없어졌지만 손님도 줄었죠. 손님 입장에서 자꾸 뭔가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가게를 안 간 거예요. 근데 B란 여러분 가게는요. 편의점 사장님이 그 도둑이 잘 훔쳐가는 그 물건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물건을
편의점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것을 배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니까 물건도 많이 사가고 도둑은 그 물건이 편의점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함부로 훔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뭐가 중요하다? 방법이 중요하다라든가 아니면 기회라는 건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라는 표현 같은 게 정답으로 나왔던 그렇죠. 도덕책 같은 문제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HSK 5급 여러분들 재밌어요. 그리고 독해 1부분, 독해 2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문제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사실 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HSK에서 여러분들요, 러를 단독으로 출제하진 않는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요, 러가 단독으로 출제된 문제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던 문제가 시험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쓰기 2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요, 그렇죠. 여자가 바로 뭐 하는 거죠? 전등을 설치하는 그림이 시험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다이덩 전등 앞에다가 전등을 사다 또는 전등을 수리하다 같은 동사를 써가지고 그림을 작문해야 되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그럼 기분 좋은 소식은요. 만약에 저와 함께 공부했다면 이 쓰기 이 부분 오늘 시험에 등장했던 그림 같은 경우는 중잘람의 템플릿 중에 인테리어하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 템플릿을 그대로 옮겨 적고 나오면 되는 시험 문제였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듣기는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고요. 독해부터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다음 달 시험을 준비할 건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잘람이 독해 접근법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 HSK 5급엔 여러분들요. 설명문, 서사문, 논설문 3개의 지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요. 뭘 통해서? 그렇죠. 선택지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주어가 많이 등장하면 그것은 설명문,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면 그것은 이야기글 서사문, 그리고요. 조동사 같은 게 등장하면 당연히 이건 설득하는 글이겠죠. 지문 내용은 여러분께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정보 전달, 이야기 전달, 설득, 통념, 반박형이 많이 나오고요. 우리 오늘 시험의 경우 여러분들요. 독해 3부분에서 그렇죠. 여기는 이야기글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독해 3부분, 즉 장문 독해의 경우는 등장인물이 나오면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등장인물이 꼭 2명 이상일 때는요. 한 명은 HSK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좀 약간 바보 같고 좀 게으르고 이런 등장인물이 나온다는 거. 그 등장인물 잘 파악해서 내가 어떠한 등장인물이 하는 말을 통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문, 서사문, 논설문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내 점수가 240이 아직 안 넘는다 또는 나는 200점만 넘겨서 합격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순서를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HSK 5급 중에서 독해 영역 중에서 독해 이 부분의 어휘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어휘가 많이 녹아져 있는 독해 이 부분은 문제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문제를 접근하시고 나머지 문제 순서대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부분, 2부분 여러분 이 설명은 여러분 눈으로 영상 멈추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시험에 등장했던 중요한 핵심 어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의 독해 1부분은 지문이 있고요. 지문에 빈칸 또는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빈칸에 어휘를 집어넣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호응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 동시에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요. 많이 자주 함께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정답 유사 표현이고요. 그 다음 A를 여러분들 뭐로 부르다? 자, B로 부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우리 유사 표현 정답 나왔었죠. 자, 그리고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요거 많이 쓰는 겁니다. 앞뒤에 따오 요 뒤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답을 해석하지 않고 무지엔으로 찰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요. 뭐 완전 이致的 이致가 그럼 유사 정답 나왔는데요. 자, 이것이 앞에 이런 표현으로 함께 쓴다라는 거 알았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선택지들은 여러분들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요. 요의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因为에 해당하는 5급 단어인데요. 这是 뒤에 들어가 있었어요. 这是因为 많이 자주 함께 쓰는 건데 요의가 들어가서 좀 어려울 수 있었다. 이런 게 독해에 나왔던 여러분들 유사 정답들입니다. 자, 이어서 저랑 같이 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총평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쓰기. 문제의 유사 정답이죠. 그렇죠? 제가 중요한 표현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저랑 같이 문제를 보기 전에요. 자, 쓰기 1부분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스텝 1, 2, 3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시험엔 여러분들요. 5급 쓰기 문제의 경우는 어휘를 4개에서
6개까지 주어주고 그 어휘를 파일리에 순시 순서대로 배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건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문제를 무조건 먼저 푸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휘를 묶어주셔야 돼요. 자, 어휘를 묶는다는 건 바로 뭐한다? 시간을 단축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쵸 여러분들요. 덧자, 양사, 개사 다음에 우리가 뭐 찾아야 돼요? 명사 찾아야 되는 거. 자, 그리고요. 문장에서 만약에 동사가 수로가 된다면 바로 같이 호응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만약에 그 문장에 제시어 중에 동사가 없고요. 형용사가 있다면 걔는 그 상태로 문장 뭐하고 끝나고 앞에 뭐가 올 수 있다? 정도 부사가 올 수 있다. 아시겠죠? 혹시 지금 이 꿀팁을 바로 영상을 보면서 필기하시는 분들 일단 여러분들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듣고 영상 멈추고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두 번째 구조 파악하는 거 바로면 그럼 이렇습니다. 일단 출제자는 여러분 우리한테요. 기본적인 구문을 출제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구문을 많이 출제합니다. 오늘 시험의 경우 여러분들요. 기본 시험과 특수 구문이 적절한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 구문을 냈을 때는 우리한테 뭘 물어보죠? 그렇습니다. 어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요. 각종 구, 오늘 시험도 여러분 나왔죠? 자, 그 다음 특별한 동사들, 뒤에 긴 문장 목적어 또는 각종 구를 목적어로 갖는 그런 동사들이 시험에 오늘 출제가 됐고요. 특수구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법적 지식이 필요한데요. 특수구문은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글자가 있는 특수구문, 받자, 빼자, 비교문.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글자가 등장하지 않는 특수구문. 다시 말해서 수로가 2개 이상의 문장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의 경우는 여러분들요. 연동문이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겸어문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요. 연동문이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추가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셔야 될 건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한국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어법 순서도 나열하시고 한국어로 반드시 해석까지 해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알고 있어야겠어요? 이러한 많은 스킬도 중요하지만 어휘 암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휘 암기하실 때는요. 해커스에서 출간한 HSK 5급 제가 초록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초록이 단어장을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저랑 같이 통합사고 훈련 같이 해봤고요. 자,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출제자의 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푸는데 급급하지만 제가 매달 시험에 응시하는 이유는 바로 문제의 트렌드와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자는 어떠한 이유로 그 문제를 냈을까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시험에 직접 매달 응시합니다. 이번 달 시험에서 출제자 우리한테 물어봤던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동사 수로문입니다. 동사가 뭐가 되는 거? 수로가 되는 문장이죠. 여러분들 중국어의 어순이 주어, 수로, 자,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요, 동사가 문장에서 누구 자리에 온다면, 자, 수로 자리에 온다면, 그것은 바로 뭐가 중요하다? 여기 뒤에 나오는 명사가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지겹도록 많이 들어봤었어야 되는 아주 진부한 설명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 오늘 시험의 문제로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n, gn, gn. 부사죠, 부사. 부사니까 당연히 누구 앞에 와요? 수로 앞에 위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시아, 취. 안이 바로 뭐죠? 사실 부사로 남몰래, 은근히, 몰래라는 의미도 있고요. 형용사로는 바로 뭐다? 어둡다라는 뜻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시아, 취는 바로 뜻이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현재에서부터 미래로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이 점점 뭐됐다?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유사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경우 여러분들요.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됐다면 이걸 묶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比赛双方的差距라고 써야겠죠. 그렇잖아요. 여기 앞에 것도 어떤 거? 자, 명사. 얘도 뭐다? 명사. 그럼 이것은 해석을 해가지고 나열하는 문제였고요. 여기서 짜인 여러분 뭘로 쓰였죠? 어디 어디에서가 아니라 뭐뭐하고는 중이다로 쓰였다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왜 여러분들요? 뒤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차이가, 격차가 점점 뭐겠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문제 같은 경우는 유사 문제인데 자 이거 틀렸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중 8번째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이거 역시 우리한테 점수 주는 문제였습니다. 시험은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맞춰야 되고 어려운 문제는 약간 고민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어쨌든 정답을 써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점수를 주는 문제였죠. 타더, 파비어 그렇습니다. 그녀의 활약은요.
给我 나에게 뭘 남겼죠? 留下 남겼죠. 뭘 남겼어요? 강한 深刻印象 아시겠죠?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여기 있는 세 개의 문장 여러분들 난이도 하 전부 다 일반적으로 동사가 문장에서 수로가 되는 경우였다. 다만 좀 어려웠다라는 것은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가 나왔지만 그렇죠. 뒤에 뭐가 등장했어요? 얘가 수로지만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보호가 등장해서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동사지만 이 상태로 문장 끝나서 이게 좀 어려웠고 세 번째 문제는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출제자는 우리한테 이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술구 수러문. 그러니까 수러 자리에 여러분들요. 항상 동사와 형용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 플러스 수러도 수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수구문 중에서 존연문. 그 다음 여러분들요. 연동문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건 총평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어법 설명을 여러분 하지 않고요. 자,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기본 구문이거든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한번 수러 한번 찾아보실래요? 수러? 수러. 여러분 이 문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요. 주어가 바로 뭐냐면요. 저러한 종류의 집.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요. 이 문장에서 수러가 바로 뭐냐면요. 제가 밑줄 치는 이것이 전부 다 문장에서 뭐가 된다? 수러가 된다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수러 안에 또다시 따이, 관덜리시 얘가 작은 주어, 얘가 작은 수러가 되는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 플러스 수러가 뭐가 되는 문장? 자, 구가 돼가지고 수러가 되는 그런 주술구 수러문이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특수구문 같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특수구문에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수업 때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여러분들 장소 같아 보이는 거에 뒤에 샹을 붙였다. 근데 문장에 뭐가 없다면 짜이가 없다면 전부 다 주어가 된다라고 강조했던 그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요. 얘가 문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것이 문장에서 뭐가 된다? 수어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어, 수어, 목적어가 중국어 어순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장의 경우는 만약에 한국어로 나열했다면 중잘남이 한국어로 해석해달라고 부탁드렸고요. 한국어 순서대로 나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나열했다면 많은 오답이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办公桌上 그쵸? 文件堆满了 이렇게만 나열할 수 있는 거죠. 중국어 수는 주어, 수어, 목적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첫 번째 문장, 그러니까 특수구문의 첫 번째 이 문장이 바로 존연문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请带我 날 대신해서 그렇죠. 안부를 물어달라는 거죠. 누구한테 여러분들요? 집에 계신 어르신께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치만 여기 뭐가 적었어요? 请 문장 맨 앞에 쓴다라는 거. 그러면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충분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우리 중국어에서 여러분들요. 라이가 오다 뜻도 있지만요. 얘가 바로 동사 앞에서 적극성을 나타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무거운 박스를 막 2개 들고 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老师我来吧 老师我来吧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제가 왔어요가 아니라 선생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는 뜻입니다. 라이는 동사 앞에서 동사의 적극성을 강조합니다. 즉 여기서는 여러분 뭘 강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负责 책임지라. 너가 책임져. 너가 책임져.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너가 책임져. 너가 책임져. 이런 뭘 책임지는 거죠? 뒤에 있는 거. 이것을 뭐다 다 책임져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요? 어떤 거? 떵지하라는 거죠. 어떤 것을? 찬후이ren 역시 줄임말입니다. 찬지와 후이이더련이죠.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단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네요.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문장도 혹시나 이게 헷갈렸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요. 요가 수러라는 것도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짜부터 뭔가 이게 수러라는 것도 알겠는데 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해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묻고 싶으시다면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수러가 2개일 때 요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수러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때 해석도 중요한데요. 바로 이 짜부따오가 뭐를 꾸며주게 해석하셔야 된다. 여기는 부품, 링젠을 꾸며주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기계는 2개의 부품이 있는데 2개의 부품이 어떤 부품이에요? 찾을 수 없는 2개의 부품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중잘남이 여러분께 이렇게 해서 오늘 시험에 나왔던 쓰기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쓰기 이 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그림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완전 똑같은 그림이 출제된 건 아니죠. 왜냐면 오늘 시험이었으니까 여러분들요. 유사 그림입니다. 자, 보면 한 여러분들 여성이요. 뭘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시험 보신 분들, 저 그림 아닌데. 여러분들 이 그림의 배경 보시지 말고요. 이 지금 등 들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자, 출제자는 우리한테 아마 여러분들 배경은 없었고요. 여자가 이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출제가 됐거든요. 어떤 동사를 쓰게 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빤지야 이사하는 걸로 스토리를 구성했다면요. 그렇죠. 마이신 다이덩 이렇게 썼으면 되는 거죠. 이사를 주제로 했다면 새로운 전등을 사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요. 그렇죠. 고장이 생긴 거를 출제 생각했다면 수리하는 거를 여러분 썼으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것도 다 모르겠다. 내가 다이덩 이런 단어를 모른다라고 했을 땐 바로 뭐죠? 그렇죠. 새로운 집을 꾸미는 걸 여러분들 썼으면 됐다. 라는 문제가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총평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여러분들요. 제가 강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시험에 등장했던 오늘의 문장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것은 제가 시험 볼 때 들었던 또는 눈으로 직접 봤던 유사한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쪼어져 부동.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뭐를 벌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직접 실행하는 거. 행동이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들렸고요. 이것이 우리 독해에도 유사 지문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연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영화사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직접 연기를 배우겠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연기학원에 가서 막 연기를 배웠어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편의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편의점이 이것저것 다 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이런 세 번째 문장도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 많이 쓰는 거죠. 不要轻易放弃. 오늘 혹시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진짜 나 HSK 5급 너무너무 짜증나 포기하고 싶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해커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또 다음 6월 시험도 여러분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6월 시험을 응시하실 예정이신 분들은요. 6월 달에도 해커스 중국어 사이트에서 전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총평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